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금품, 지원 뭐 이런 것들은 증여라고 했고요. 증여를 받게 되면 세법에 의해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일단 무상 기부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 아니죠. 증여세 비과세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또 비과세 과세 최저한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과세되는 증여 중에 일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원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과세되는지 그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 보면요, 증여세는 비과세되는 항목들이 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이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항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항목으로서 치료비, 그 다음에 피부양자의 생활비, 그 다음에 교육비, 그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인데 그게 이제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그 다음에 혼수용품 이런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 상부상조라든지 금품을 제공하는 용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과세라는 것은 너무 야박하기도 하고요. 또 그거를 구세청이 파악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런 금액이니까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목도 치료비라든지 피부양자의 생활비라든지 교육비, 그 다음에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그 다음에 혼수용품 이런 정도의 이제 해당이 되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법률에 보면 치료비하고 콤마 찍고 피부양자의 생활비 그리고 콤마 찍고 교육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무슨 축하금, 기념품, 부의금, 그 다음에 혼수용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가장 많이 접하는 게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알겠는데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교육비라고 돼 있거든요. 교육비에 피부양자 여부가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로 이제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사립학교를 간다든지 이러면 학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죠? 특히 이제 해외 유학 가면 그 학비가 연간 1억씩 든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거를 부모가 부담하기 어려울 때 이거를 이제 할아버지가 부담을 주로 하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아버지가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자녀의 유학비를 부담했을 때 이게 과연 공제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법문에 보면 피부양자의 생활비 콤마 찍고 교육비, 그 다음에 콤마 찍고 그 다음에 기타 이와 유사한 대통령이 정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비에는 피부양자라고 하는 앞에 규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증여세가 비과세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논란이 있죠. 당연히 법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좀 있었는데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 가지고요.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이렇게 돼 있고 콤마 찍고 교육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교육비에도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은 이 교육비도 피부양자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양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교육비를 제공해 주는 것은 그것은 증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피부양자가 아닌 이 손자녀의 교육비를 대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피부양자의 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교육비 앞에 피부양자라는 내용이 없고 생활비 앞에만 피부양자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피부양자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법원 판결이 있어서 구세청은 오래전부터 이 손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피부양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피부양자가 부양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자죠. 그 부양 의무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부양 의무 1차 부양 의무가 있어요. 1차 부양 의무는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1차 부양 의무예요. 법률적으로 부양 의무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부양 의무가 있어요. 부모가 부양 의무를 해야 됩니다. 18세까지는 부양 의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기면 부양 의무를 어긴 것이 되겠죠. 이게 1차적 부양 의무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자녀들이 만약에 성년이 돼서 대학을 가면 일단 부양 의무에서 이제 해제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2차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2차 부양 의무는 그 당사자가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울 경우에 부양해야 될 의무인 것이죠.
이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전제 조건은 스스로가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때는 부양 의무를 다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간에는 그런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부양 의무를 가지게 돼 있고요. 자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1차적 부양 의무, 그건 의무고요. 그 다음에 2차 부양 의무는 성년이 돼서도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 때는 부모가 부양을 해야 된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가 그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2차 부양 의무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30, 4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취업하려고 하다가 취업이 안 돼가지고 집에서 노는 자녀들을 부모가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면 그런 자녀, 스스로 어떤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꼭 필요할 정도의 생활비 정도도 못 버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의 자녀,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녀가 생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이 자녀와 이 손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이 손자의 유학비는 할아버지가 대줘도 그것은 부양 의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증여세가 비과세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자녀의 그 생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부양 의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데 그것은 좀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리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통상 필요한 금품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데 통상 필요한 금품이라는 것은 그 생활비나 교육비도 마찬가지지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되는 것이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규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용돈이나 축하금이죠. 어릴 때부터 100일 축하금, 뭐 돌 축하금, 뭐 입학 축하금, 뭐 자녀가 상장 따오면 뭐 거기 축하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자격증 따오면 뭐 거기에 대한 축하금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축하금은 사실은 이제 결혼할 때에 주는 축하금이죠. 결혼 축하금 같은 것도 이렇게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사망하면 이제 부의금을 내잖아요. 이런 부의금,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자녀가 결혼할 때 지원해주는 그 혼수용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국세청의 직원들의 그 업무 지침에 보면은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는 대부분 이제 금액의 과다.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지출한 자, 그것을 준 자의 어떤 경제적 상황, 그 사람이 부자면 뭐 좀 많이 줄 수도 있고요. 가난하다면 뭐 조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부자는 많이 줘도 증여세가 과세 안 되는데 좀 덜 부자인 또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많이 주면 이거는 그 징해에 해당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면 그 지출한 자가 통상적으로 지출했던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회사 사장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직원들이 결혼할 때 항상 이제 50만 원씩 이렇게 부주를 했는데 어떤 특별한 직원에게 500만 원을 부주했다. 그러면 그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그다음에 지출 경위 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통상 50만 원 주다가 갑자기 500만 원을 줬다면 이거는 징여로 볼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도 뭐 예단이라든지 또는 이게 혼수용품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이렇게 사주는데 그런 경우도 부모가 부자일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사줘도 또 비싼 걸 좀 사줘도 괜찮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도 좀 사실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러한 소비재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너무 많은 것을 너무 호화스러운 것을 사줬다고 해가지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집을 사줬다든지 뭐 고가의 어떤 자동차를 사줬다든지 뭐 보석을 사줬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면 그럼 증여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소비의 어떤 패턴이나 또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크거나 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가 저가일 수도 있고 고가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과세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없지만 어쨌든 아주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나 뭐 이런 지원을 해줬다면 그것은 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어야 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생활비와 교육비는 피부양 관계, 부양 의무 관계에 있을 경우만 비과세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항목과 거기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